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엄청난 속도로 우주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는 자전하며 시속 약 1670km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는 태양 주위를 시속 약 10만 7천 km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태양계는 우리의 은하를 따라 시속 약 82만 8천 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은 지금도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와 주변의 공기, 건물, 바다까지 모든 같은 속도로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일정 속도로 날아갈 때 기내에서 움직임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세상 속에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지식 이야기, 가지야.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중력이 우주의 팽창을 조금씩 늦춰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측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들은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우주를 계속 밀어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정체불명의 힘을 암흑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현재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전체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암흑에너지의 존재 가능성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모릅니다. 입자인지, 공간 자체의 성질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물리 현상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즉, 현재 과학은 우주가 더 빨리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왜 그런지 아직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는 머나먼 외계 문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를 밀어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일지도 모릅니다. 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행성이 어딘지 아시나요? 과학자들이 지옥 행성이라 부르는 곳, 바로 HD 1899733b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푸른 행성처럼 보이지만 실제 모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행성의 온도는 무려 1000도에 가까운 초고온, 납조차 녹아버릴 정도의 열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물이 아니라 유리 조각이 떨어집니다. 강력한 폭풍 속에 깨진 유리 입자들이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휘몰아치는 겁니다. 바람 속도는 시속 7000k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지구 최강 허리케인이 역사상 남긴 기록은 최대 시속 약 305km입니다.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죠. 겉은 푸르고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생명체가 단 1초도 버티기 힘든 죽음의 행성. 과학자들은 이런 극한 행성을 연구하며 우주의 환경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아내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아직도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만약 우주에서 빛이 거의 반사하지 않는 행성이 있다면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실제 그런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TRES-2b. 지구에서 약 750광년 떨어져 있는 외계 행성입니다. 그런데 이 행성은 정말 이상합니다. 보통 행성은 별빛을 받아 어느 정도 밝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행성은 자신에게 도달하는 빛이 1%도 반사하지 않습니다. 반사율은 1%도 안 되는 수준, 숲보다 더 검고 검은 페인트보다 더 어둡습니다. 만약 가까이서 본다면 행성이라기보다 우주에 뚫린 거대한 검은 구멍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행성은 차갑고 어두운 세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별 바로 옆에 돌고 있는 뜨거운 가스 행성입니다. 표면이라 부를 만한 땅도 없고 대기의 온도는 1000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대기 속 나트륨과 칼륨 같은 물질이 빛을 강하게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두운지는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검은 행성 TRES-2b. 지금 이 순간에도 750광년 떨어진 곳에서 거의 모든 빛을 삼키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별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거대한 별 후보로 알려진 것은 스테판슨 2-18입니다. 이 별은 너무 커서 태양과 비교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만약 스테판스 2-18을 태양계 중심에 가져다 넣는다면 수성과 금성은 물론 지구와 화성까지도 별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반지름은 태양의 2000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별의 수명은 1000만 년에서 2000만 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1000만 년도 엄청 길어 보이지만 태양의 예상 수명은 약 100억 년입니다. 태양보다 수백 배 이상 짧은 삶을 사는 셈입니다. 왜 그럴까요? 별은 클수록 더 뜨겁게 빛나고 더 많은 연료를 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별들은 가장 화려하게 빛나지만 가장 빠르게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스테판스 2-18도 초신성 폭발과 함께 우주의 마지막 흔적을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별, 크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별의 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둥둥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중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물 한 방울도 공중에 떠다니고 잠을 잘 때도 침대가 필요 없습니다. 벽에 몸을 고정한 채 잠을 잡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처럼 보이지만 국제우주정거장은 사실 직장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매일 출근하듯 일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주로 과학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 무중력 상태에서 인간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합니다. 식물을 키우는 실험도 진행합니다. 심지어 암세포와 단백질 연구도 이루어집니다. 무중력 환경에서는 지구에서 볼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장비를 수리하고 점검하는 일도 합니다. 물론 운동도 빼놓을 순 없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근육과 뼈가 빠르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창밖을 보면 하루에 16번의 일출과 16번의 일몰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은 연구에 사용됩니다. 우주정거장은 지구 상공 400km에 떠있는 인류 최대의 실험실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를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너무 멀리 있었고 우리는 지구라는 작은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결국 우주로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알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 끝에 무엇이 있는지, 미지의 땅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지구 밖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우주 탐험에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사는 지구를 더 이해하게 해줍니다. 별을 연구하면서 태양과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게 되었고 지구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먼 미래에는 인류가 지구 밖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지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이 우주를 탐험하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의 한계를 넓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밖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주 탐험은 새로운 공간을 찾는 일이 아니라 인류의 가능성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정말 화성에 살 수 있을까요? 영화에서는 가능해 보이지만 현실의 화성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화성의 하늘은 붉지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는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기온은 매우 낮아 평균적으로 영하 수십 도를 오갑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화성에는 대기가 너무 얇아서 보호 장비 없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강력한 자기장이 없어 우주 방사선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도 과학자들은 화성의 정착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얼음을 녹여 물을 만들고 온실에서 식량을 재배하며 거대한 돔이나 지하기지에서 생활하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인류는 지구를 넘어 다른 행성에 도시를 건설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의 화성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남기 어려운 곳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공기와 물, 그리고 따뜻한 환경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보여주는 행성. 그곳이 바로 화성입니다. 화성은 꿈의 행성이지만 지구는 기적의 행성입니다. 우주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넓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만 해도 수천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확인된 행성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지구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무엇이 특별할까요? 첫 번째는 태양과의 거리입니다.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바다는 끓어올랐을 것이고 조금만 더 멀었다면 대부분 물은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절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물입니다. 물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의 무대가 됩니다. 지구에는 바다와 강, 호수가 존재하고 생명은 그 속에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장입니다. 지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방패가 있습니다. 자기장은 태양에서 날아오는 강력한 입자와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합니다. 만약 자기장이 없었다면 지금의 지구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태양과의 거리, 물, 그리고 자기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진 덕분에 지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가장 특별한 행성이 되었습니다. 금성은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이라고 불립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질량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실제 금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혹독한 행성 중의 하나입니다. 금성의 평균 기온은 약 465도, 태양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행성이지만 오히려 태양에 더 가까운 수성보다도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가 열을 가두는 강력한 온실 효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금성은 자전 속도가 느립니다. 행성에서 1년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고 하루는 자기 몸을 한 바퀴 도는 시간입니다. 지구에서 1년은 약 365일이지만 금성의 1년은 약 225일이 걸립니다. 반면 자기 몸을 한 바퀴 도는 데에는 약 243일이 걸립니다. 즉 금성은 자기 몸 한 바퀴 돌리기도 전에 1년이 먼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성은 지구와 가장 닮은 행성이지만
실제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극단적인 환경을 가진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우주에는 상상하기 힘든 날씨를 가진 행성이 있습니다. WASP-76b입니다. 이 행성은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철로 된 비입니다. 이 행성의 낮은 약 2400도, 너무 뜨거워서 철이 녹는 것을 넘어 기체 상태로 증발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WASP-76b는 한쪽은 영원한 낮, 한쪽은 영원한 밤인 조석 고정 행성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철비가 내리면 그 철은 그냥 쌓이는 걸까? 하지만 이곳은 지구와 다릅니다. 이 행성은 철로 된 땅이나 바다가 없습니다. 뜨거운 낮에 만들어진 철 증기는 강한 바람을 타고 밤 쪽으로 이동합니다. 밤의 온도는 약 1400도. 낮보다는 차갑기 때문에 철 증기는 식으면서 액체 철방울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철은 지구처럼 강을 만들진 않습니다. 아래쪽으로 뜨거운 대기로 내려가면 다시 증발하고 또다시 이동합니다. 즉, 이 행성은 철이 증발하고 날아가고 비가 되고 다시 증발하는 거대한 금속 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날씨, 하지만 우주에는 이런 세계가 존재합니다. 명왕성은 왜 태양계 행성에서 제외됐을까요? 너무 작아서일까요? 사실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1930년 발견된 명왕성은 오랫동안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왕성과 비슷한 천체들이 계속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5년 명왕성 크기와 비슷한 천체인 에리스가 발견되면서 과학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명왕성이 태양계 행성이라면 이 천체들 모두 태양계 행성이라고 인정을 해야 할까요? 결국 2006년 국제천문연맹은 태양계의 행성의 기준을 새롭게 정했습니다. 첫째, 태양 주위에 공전해야 합니다. 둘째, 스스로 중력으로 둥근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자신의 궤도 주변을 지배할 만큼 충분히 커야 합니다. 하지만 명왕성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얼음 천체들과 함께 존재했고 명왕성은 그 영역을 독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왕성은 태양계 행성에서 제외되었고 외행성이라는 새로운 분류로 옮겨졌습니다. 명왕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과학자들이 태양계의 행성을 정의하는 기준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태양계의 첫 번째 행성, 바로 수성입니다. 수성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뜨거운 행성은 금성입니다. 수성에는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약 43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무려 약 영하 180도까지 떨어집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600도 이상 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약 365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수성은 약 88일이면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1년이 약 88일인 셈이죠. 그런데 수성의 하루는 무려 약 176일입니다. 즉 수성에서는 1년을 2번 보내야만 하루가 끝납니다.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인데도 극지방의 깊은 크레이터에는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실제로 얼음이 발견되었습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에 얼음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수성의 가장 신기한 비밀입니다. 태양은 무슨 색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노란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태양의 실제 색은 거의 흰색에 가깝습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500도. 이 정도의 온도의 물체는 특정 색 하나만 내는 것이 아니라 빨강부터 보라까지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파장의 빛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이 빛들이 섞이면 우리 눈에는 흰색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주에서 촬영된 태양은 대체로 흰색에 가깝게 관측됩니다. 그런데 왜 지구에서는 노랗게 보일까요? 원인은 지구의 대기입니다. 태양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파장이 짧은 파란빛은 더 강하게 산란됩니다. 이를 레일리 산란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 눈에는 노란빛과 붉은빛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해질 무렵에는 빛이 대기를 더 길게 통과하면서 붉은색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노란 태양은 태양 자체의 색이라기보다 지구 대기가 만들어낸 색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보는 색은 물체의 색만이 아니라 빛과 대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2개 떠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발견된 외계 행성 케플러 16b의 이야기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로부터 약 200광년에 떨어져 있으며 하나가 아닌 2개의 별 주위를 공전합니다. 크기는 목성과 비슷한 거대 가스 행성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행성은 하늘에서 태양이 2개 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태양을 지고 있는데 다른 태양은 아직 하늘에 남아있는 신기한 풍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런 행성의 존재를 예상해왔지만 2011년 케플러 우주 망원경을 통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이 행성에 서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와는 전혀 다른 하늘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주 어딘가에는 태양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떠오르는 세상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리를 가진 행성, 토성. 그렇다면 저 거대한 고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토성의 고리는 하나의 구조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얼음과 암석 조각들이 토성 주위를 돌고 있는 거대한 집합체입니다. 작게는 먼지 크기부터 크게는 집채만한 얼음 덩어리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조각들이 모여 멀리서 보면 거대한 고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고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토성을 돌던 위성이 파괴되었거나 해성이나 소행성이 파괴되면서 생겼다는 등 여러 가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토성의 고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리의 물질이 토성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고리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의 모습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는 지금 토성이 가장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대를 우연히 목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가 정확히 24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하루의 길이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달입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지만 그 영향으로 지구의 자전은 아주 조금씩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루의 길이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수억 년 전 공룡이 살던 시대의 하루는 지금보다 약 1시간 짧은 23시간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변화가 매우 작습니다. 현재 하루의 길이는 100년에 약 1.7ml초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기에는 거의 느낄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수년, 수십 년 동안 쌓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원자시계가 측정하는 시간과 지구가 실제로 도는 속도 사이에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때때로 시간을 1초 추가했습니다. 이것을 윤초라고 부릅니다. 즉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1초를 더 셌던 이유 중 하나는 달의 영향으로 지구의 자전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하루의 24시간. 하지만 그 숫자는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공룡은 하루 24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지구의 약 11배에 달하는 지름을 가지고 있고 부피는 지구의 약 1300개가 들어갈 정도로 거대한 행성입니다. 하지만 목성은 단순한 큰 행성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가스 행성으로 단단한 지표면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성의 가장 특징적인 점 중 하나는 자전 속도입니다. 목성은 매우 빠르게 회전하며 하루가 약 1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목성에는 희미하지만 고리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목성에는 거대한 폭풍이 있습니다. 바로 대적점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지구보다 큰 폭풍이 수백 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강한 중력을 가진 행성 중 하나로 주변의 소행성이나 해성을 끌어당기거나 궤도를 바꿉니다. 이 때문에 목성은 종종 태양계의 방패라고 불립니다. 결과적으로 목성은 단순한 거대한 행성이 아니라 태양계의 구조와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영화 속 우주전투 펑! 쾅! 하지만 실제 우주는 엄청나게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진동입니다. 그리고 진동은 전달할 물질이 필요합니다. 지구에서는 공기가 진동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목소리를 듣고 폭발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거의 공기가 없습니다. 만약 우주선이 폭발해도 밖에 있는 사람은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거대한 폭발도 빛만 번쩍일 뿐 실제로는 조용한 장면에 가깝습니다. 생각해보면 더 무섭습니다. 끝없는 우주 공간, 아무 소리도 없는 침묵. 인간은 그 정막 속을 떠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상 이상으로 조용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우주를 더 신비롭게 만듭니다. 인터넷에서 천왕성을 두고 건방진 행성이라고 농담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행성들은 팽이처럼 회전할 때 천왕성은 혼자 옆으로 누워서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왕성은 태양계에서 7번째 행성이며 지구보다 약 4배 큰 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의 질량의 약 14배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 행성입니다. 하지만 천왕성이 가장 큰 특징은 크기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실제로 천왕성의 자전축은 약 98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왕성은 회전한다기보다 굴러간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래전 지구보다 훨씬 큰 천체가 충돌하면서 천왕성이 옆으로 쓰러진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모습 때문에 천왕성 계절도 매우 특별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40년 넘도록 태양이 지지 않기도 하고
반대로 40년 넘도록 밤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건방진 행성은 아니지만 태양계에서 가장 독특한 자세로 회전하는 행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행성의 이름은 천왕성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는 단순한 SF 영화가 아닙니다. 실제 물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장 과학적인 우주 영화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블랙홀 가르강티아는 세계적인 물리학자의 계산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블랙홀 주변에서 빛이 휘어지는 모습은 실제 이론에 매우 가깝게 구현됐습니다. 영화 속 행성에서 단 1시간을 보내는 동안 지구에서는 약 7년이 흐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예측되는 중력시간 지연 현상입니다. 또한 영화에는 우주의 먼 거리를 연결하는 가상 통로인 웜홀도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영화 속 웜홀 형태 역시 과학자들의 계산을 참고해 표현됐습니다. 심지어 블랙홀 장면을 만들기 위해 개발한 시뮬레이션은 실제 과학 논문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현실적인 우주 영화 중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터스텔라에서 본 장면들 중 일부는 언젠가 인류가 실제로 마주하게 될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지구에는 해가 몇 달 동안 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극과 남극 근처 지역입니다. 여름이 되면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하루 종일 하늘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현상을 백야라고 부릅니다.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같은 지역에서는 한밤중에서도 태양이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암막 커튼 없이는 잠들기 어려울 정도이고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해가 지지 않는다면 반대로 몇 달 동안 해가 뜨지도 않는 시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태양은 지평선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세상은 긴 어둠에 잠깁니다. 이 현상을 극야라고 부릅니다. 특히 북극에서는 해가 한 번 뜨면 약 6개월 동안 지지 않고 해가 지면 약 6개월 동안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지구가 약간 기울어진 채 태양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는 24시간이지만 지구의 끝에서는 낮이 6개월, 밤도 6개월입니다. 인류는 이미 달에 갔습니다. 1969년 인간은 처음으로 달 표면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류는 다시 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깐 다녀오는 것이 아닙니다. 달의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계획이 바로 아르테미스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달일까요? 이유는 화성 때문입니다. 인류가 언젠가 화성에 가려면 먼저 우주에서 오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달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우주 거점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화성보다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에는 중요한 자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달 남극에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얼음은 산소와 로켓 연료를 만드는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달에서 필요한 것을 직접 얻을 수 있다면 달은 단순한 위성이 아니라 우주 탐사의 중간 기지가 됩니다. 미래의 인류는 달에서 준비하고 더 먼 우주로 나아갈지도 모릅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의 진짜 목표는 달 정복이 아닙니다. 인류가 지구 밖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실험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빛입니다.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지구를 단 1초 만에 7바퀴 반을 돌 수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도 빛의 속도를 한참 못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도를 광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엄청난 속도의 빛조차 우주에서는 느리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달이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달빛은 약 1.3초 전에 달을 떠난 빛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어떨까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광속으로 달려도 8분 20초가 걸립니다. 즉 우리가 보는 태양은 약 8분 20초 전의 모습입니다. 수성은 약 5분, 금성은 약 2분에서 15분. 행성들이 공전하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것은 사실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고 밤하늘은 거대한 타임머신입니다. 라고요. SF 영화를 보면 멀티버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멀티버스와 평행 우주를 같은 뜻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둘은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멀티버스는 우리 우주 말고도 수많은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큰 개념입니다. SF 영화 속에 수많은 우주들이 존재하고 각 우주마다 다른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평행 우주는 그 멀티버스 안에 있는 특정한 우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우주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다른 우주에선 전혀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다른 세계선의 개별 우주가 평행 우주고 멀티버스는 그 우주들의 집합체라는 큰 단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평행 우주는 책, 멀티버스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물론 영화 속 설정과 달리 현실에서는 아직 멀티버스나 평행 우주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학자들은 양자역학과 우주론을 통해 그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SF 영화가 보여준 상상력이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토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거대한 고리입니다. 하지만 토성은 고리 말고도 놀라운 특징들을 가진 행성입니다. 토성은 태양에서 6번째에 있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가스 행성입니다. 크기는 지구의 약 9.5배이며 하루의 길이는 약 10시간 30분으로 거대한 몸집에 비해 매우 빠르게 자전합니다. 그런데 토성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평균 밀도가 물보다 낮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토성을 담을 만큼 거대한 바다가 존재한다면 토성은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토성의 북극에는 지구보다 더 큰 거대한 육각형의 모양의 구름도 있습니다. 이 육각형은 지구가 하나 들어갈 정도로 거대하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의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성은 현재까지 발견된 기준으로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가진 행성입니다. 대표적인 위성인 타이탄과 엔셀라두스는 생명체 탐사의 유력한 후보로 꼽힐 만큼 과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리보다 더 놀라운 비밀을 품은 행성, 바로 토성입니다. 바다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대한 힘에 끌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힘의 정체는 바로 달입니다. 달은 지구를 돌면서 중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달 쪽으로 살짝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 현상이 바로 밀물입니다. 신기하게도 지구 반대편에서도 또 다른 밀물이 발생합니다. 달은 바닷물을 끌어당기면서 밀물을 만들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공전으로 인한 관성 효과 때문에 또 하나의 밀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보통 하루에 2번 밀물과 썰물이 반복됩니다. 이 변화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은 바로 갯벌입니다. 밀물이 되면 바닷물이 아래로 잠기고 썰물이 되면 넓은 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걷는 갯벌도 사실 달이 만들어낸 풍경인 셈입니다. 태양도 바다에 영향을 주지만 달이 훨씬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바다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거대한 바다도 사실은 매일 달의 손길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달은 단지 빛나는 천체가 아니라 지구의 바다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몸속 원자들은 사실 아주 오래전 우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별은 내부에서 엄청난 압력으로 새로운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별이 죽는 순간 강력한 폭발과 함께 그 원소들이 우주로 흩어집니다. 그 별의 잔해들이 모여 행성이 되고 바다가 되고 결국 생명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산소도 한때는 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을 움직이는 철 원자 역시 아주 오래전 초신성 폭발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이루는 대부분 원소는 별의 내부에서 탄생했다고. 우리는 지구에서 태어났지만 몸을 이루는 재료는 우주에서 온 셈입니다. 수십억 년 전 폭발한 별의 흔적이 지금 당신의 몸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별이 남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왜 계속 반짝이는 걸까요? 사실 별 자체가 깜빡이는 건 아닙니다. 별빛은 수십 년, 수백 년, 어떤 것 수천 년 동안 우주를 날아와 마지막 순간 지구 대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구의 공기가 완전히 균일하지 않다는 점이죠. 지구 대기에는 차가운 공기, 뜨거운 공기, 그리고 서로 다른 기압층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공기의 밀도가 계속 변하면서 빛의 경로가 미세하게 꺾이게 됩니다. 과학에서는 이걸 빛의 굴절이라고 부릅니다. 별은 지구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거의 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굴절 변화에도 별빛 전체가 흔들려 보이게 되죠. 결국 우리는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별빛은 과거에 비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별이 지구에서 100광년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빛은 100년 전에 그 별에서 출발한 빛이란 뜻이죠. 즉 밤하늘을 본다는 건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우주의 과거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우주의 아주 오래된 신호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왜 스페이스X에 열광할까요? 스페이스X는 미국의 민간 우주 개발 기업입니다. 로켓을 만들고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며 언젠가는 사람을 화성까지 보내겠다는 목표를 가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페이스X를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주를 연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주로 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수천억짜리 로켓을 단 한 번 발사한 뒤 그대로 버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마치 비행기를 한번 타고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발사한 로켓의 1단 추진제를 다시 착륙시켜 여러 번 재사용하는 기술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우주 발사 비용은 크게 낮아졌고 우주는 훨씬 가까운 공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천 개의 인공위성을 띄워 인터넷이 닿지 않는 지역에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페이스X를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라 우주 시대를 앞당기고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지식 이야기 가지야.